일본 가서 일본하고 관계 정상으로 만들어놨더니 야당 잠수기에 11시부터 이재명이가 국회에서 대표 연설한다고 합니다. 웃기는 짬뽕입니다. 웃기는 짬뽕.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윤석열이가 대한민국을 일본에 팔아먹고 왔다. 그 말이 맞습니까? 아니요. 대한민국을 북한에 팔아먹은 놈이 누굽니까? 문재인. 이재명과 빨갱이들과 종북 세력들은요, 말을 뒤집어서 해서 거짓말을 사실처럼 만드는데 선수들입니다. 선수들. 들어보십시오. 11시부터 국회에서 야당 대표로서 뭐라고 짓거리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보다 마나 뻔합니다. 완전히요, 요즘 현대 애들 쓰는 말로 쌩까는 말을 할 겁니다. 쌩까는 말을. 그러면 여당이라도 희망이 있어요. 여당이요? 아니 지금 여당의 국민의힘 전날 국회의원들 뭐 하겠습니까? 네? 저의 기회에 야당들이 죽을 짓을 하는데도 그거 하나 제대로 공격도 못하고. 아니 보십시오. 지금 뭐 후쿠시마 원자로 그 오염된 방사능 그거 일본에서 방류한다. 일본 사람들이 국제 여론에 의하여 IAEA에서 허락을 하기 때문에 방류하는 거지. 만약에 IAEA에서 허락 안 하면 일본 차가에 일본도 못합니다. 그래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설령 조금 위험성이 있어서 방류한다 해도 그것이 대한민국에 오는 데는 5년 걸립니다. 저쪽으로 미국으로 남기로 바닷물이 도는 코스가 있어요. 돌아서 오면 우리나라는 5년 후에 가야 온다고 그러고, 근데도 뭐라고 말합니까? 야당이 뭐라고 짓거려댑니까? 독극물을 이거는 제2의 바로 광우병 사태하고 똑같은 거예요. 광우병 미국 소고기 먹은 사람 내가 송송송 구멍에 뚫어서 죽은 사람 있어요? 당에 봤으면서도 또 지금 후쿠시마를 가지고 광우병 사태를 또 일으키려고 저렇게 발광을 겁니다. 미국의 최고의 정보기관 CIA는 이미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장관 출신인 말보도 국방부 장관은 그가 쓴 책에 다음 전쟁이라는 넥스트 워라고 하는 전쟁에서 1페이지부터 98페이지까지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렇게 망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이것으로 지구촌에서 사라질 것이다. 했던 그 책의 내용을 나통령하는 박은희가 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콤펌을 했습니다. 누가? 폼페오라고 하는 지난 미국의 정부의 2인자입니다. 실제 2인자. 트럼프 대통령의 국무장관. 그 사람은 웨스트포인트에서 1위를 했습니다. 1등. 그리고 대리로서 제대를 하고 난 뒤에 다시 하버드 대학 법대 들어가서 수석했습니다. 그리고 CIA 국장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사실 정보에 관해서 세계 1위입니다. 1위. 그가 지난 주간에 조선일보에 초청을 받아서 국제 정치가 심포지엄을 가서 뭐라고 말하는지 들어보십시오. 한꺼번에 이어서 이것을 잘 들어보십시오. 특별히 여기에 메인 언론들 이거 보도하십시오. KBS, MBC, SBS 국민한테 시청료 받아서 뭐합니까? 이런 걸 보도 안 하고. 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이 멸망한다면 어떤 이유에 설 것 같습니까? 전쟁, 자연재해, 국가부도, 전염병. 전직 미 국방부 장관 캐스퍼 와인버거는 글이 쳐서
더 넥스트 월을 통해 이렇게 예측했습니다. 내전. 만약 대한민국이 멸망한다면 간첩과 주사파의 공작에 의한 내전에 의해서일 것이다. 저도 이 역사적 사실에 기반해 가상으로 한반도의 마지막 시나리오를 예고해 보겠습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촛불 시위와 태극기 세력이 극렬하게 충돌을 일으키고 있다. 촛불 시위의 외침은 이와 같다. 윤석열 탄핵, 주한미군 철수, 평화협정, 종전협정, 연방제 통일, 태극기 세력의 외침은 이와 같다. 문재인 이재명 구속, 한미동맹 강화, 주사파 척결, 자유통일. 고도로 훈련된 북한의 간첩들이 매년 북한으로 들어가고 있는 경찰국과 군복으로 위장하여 빌딩에 올라간다. 그리고 이들은 태극기 세력이 아닌 반대편의 촛불 시위 쪽을 향하여 사격을 실시한다. 촛불 시위에 앞장섰던 많은 사람들이 위장 간첩이 쏜 총알에 의하여 쓰러져 간다. 이성을 잃은 촛불 시위대는 경찰을 향해 달려들어 총을 빼앗고 경찰을 향해 난사하기 시작한다. 전국에 퍼져있는 북한의 지하 조직은 좌경하는 국민들을 선동하여 전국에서 동시에 민중 공기를 일으킨다. 여기에 국내에 있는 중국인, 조선 쪽 100만 명이 가세한다. 5.18 때와 마찬가지로 일제히 파출소와 무기고를 습격해 무기를 탈취하고 난동을 일으킨다. 모든 관공서가 점령당하고 이렇게 대한민국은 손쓸 틈 없이 내란 상태로 돌입하게 된다. 경찰도, 군인도, 미군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을 만큼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간다. 이렇게 한국의 내전 상태가 확대된 바로 이때 북한의 특수부대 군인들이 대한민국을 접수하여 기습 남침을 한다. 이미 절반이 넘게 좌경하는 국민들은 김정은 만세를 외치며 인민군과 김정은에 대하여 환영 행사를 진행한다. 이렇게 대한민국은 돌이킬 수 없는 연방제 통일로 가게 된다. 이 상황은 대구 10월 폭동으로부터 시작하여 제주도 4.3 사건, 여순 반란 사건, 5.18 광주 사태에 이은 북한 공작의 완성이었다. 내부 반발을 억누르기 위해 모든 언론을 통해 성명서가 나온다. 모든 공무원은 그대로 유지되며 현재 치안 질서도 그대로 유지될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국가 권력을 완벽히 장악한 후 그들은 본색을 내보인다. 본보기로 김정은과 노동당의 뿌리 조이지 않은 시민 1,000만 명을 학살한다. 공산주의의 실체를 알게 된 국민들은 살기 위해 배를 타고 가장 가까운 일본으로 탈출을 감행한다. 그 숫자는 1,000만 명에 달한다. 이렇게 1,000만 명이 보트 피플이 되어 망망대해를 떠다니게 된다. 이것은 소설 속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번에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벌써 일어났을 일들입니다. 이미 일본 국회에서는 이것을 예상하고 일본으로 건너온 한국 난민을 어떻게 수용, 처리할 것인지 대비책을 논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상황을 대한민국 국민만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 신정복 선생은 지난날 제주가 꾸었던 꿈이 지금 우리의 꿈입니다. 이제 이정영 군하고 미군 철수가 신념인 이재명을 지지하는 국민의 숫자가 무려 1,614만 명에 달합니다. 미 국무부 장관과 CIA 국장을 지낸 마이크 폼페이오는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Because tomorrow it will be you. 지금 이 상태로 간다면 다음 전쟁은 대한민국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이 상태로 간다면 우크라이나 다음으로 대한민국 광화문 광장에서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쟁은 대한민국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이 시대의 자칭 타칭 선지자라고 합니다. 선지자는 미래의 될 일을 먼저 알아보고 국민들에게 경고시키고 깨우치게 하는 게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저는 광화문운동을 통하여 대한민국의 생명을 5년 연기시켰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가면 절 보고 대한민국의 영웅이라고 말합니다. 가끔 어떻습니까? 나는 그 소리 듣기 싫습니다. 나는 이 시대에 유성룡이 되기 싫습니다.
인민론란이 일어난다 경고하는 거 그것도 대단한 일이지만 저는 경고만 하려고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해결할 것입니다.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지금 완전히 제2의 광부 상태예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바로 우리 눈앞에 다가와 있어요. 영상을 보신 그대로입니다. 그런데도 국민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께 감사드리는 하나의 뭐냐? 간첩을 잡아주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있는 수백 개의 간첩의 조직만 중에 딱 하나 창원 간첩, 창원에서 발간된 그 간첩의 조직도를 수사를 했더니 이와 같은 그림표가 나왔습니다.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하는 자유마을 3,506개 동네별로 간첩들이 다 침투되어 있습니다. 하나입니다. 창원 간첩 조직단 하나가 만들어낸 그림이 시뻘겋습니다.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 만나면 민노총, 정교조, 그 다음에 국회 들어가 있는 간첩들을 하나씩 더 붙여서 내가 도표를 보여드릴 테니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은 빨간색으로 오고, 다시 말해서 대한민국은 지금 간첩이 점령하고 언론 노조 같은 소리 하고 있어요. 여기 KBS에 간첩 없습니까? 솔직히 한번 말해보세요. MBC에 간첩 없습니까? 솔직히 말해보세요. SBS에 간첩 없습니까? JTBC에 간첩 없습니까? 보세요. 국민들이 다 간첩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KBS 수신료 안 낸다고 하는 거예요. 55%가. 간첩 언론한테 왜 수신료를 왜 강제로 내야 된다는 거지. SBS하고 MBC는 웃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광고비로 운영하네. 우리는 시청료로 운영하네. 광고비가 돼. 광고비요 누구 마음대로. 이제 이 시간 이후로 MBC, SBS 종편도 정신 안 차리면 우리는 3천만 외국 국민들이 하나로 조직되어서 그 방송에 광고하는 회사에 대해서 타격할 것입니다. 방송국 존재하는지 안 되는지 나도 한번 두고 보십시오. 대기업에서 광고 안 하면 방송국 문 닫아야지. 내가 이렇게 강력하게 말하는 이유는 왜 간첩들이 여론을 틀어주고 있냐는 거예요. 간첩들이. 간첩 식별법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광고 낸 거 띄워주십시오. 광고 낸 거. 자, 수사파를 좋아하는 자, 북한을 더 좋아하는 자, 그렇죠. 좀 확대해서 보여주십시오. 나도 나이가 지금 98살이 돼가지고 지금 인기가 좀 고난한데 김학선 교수님 오셨어요. 이동 교수님 나와요. 왜냐하면 이동 교수는 빨갱이니까. 빨갱이는 빨갱이를 잘 알아보니까. 자, 하나씩 읽어보세요. 일단 저기 1번부터 이 앞에 있어요. 1번. 집합간첩. 집화간첩, 북한에서 직접 내려온 간첩, 포섭간첩, 집화간첩에 포섭된 간첩, 고정간첩, 집화간첩에 포섭되어 5년 이상 간첩 행위를 하는 사람. 자, 이런 사람에게 포섭된 현상이 있습니다. 현상. 자기가 간첩이라고 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한 명도 없어요. 근데 말하는 거 보면 알아요. 어떻게 말하는 거 보면 아느냐. 1번. 북한의 3대 세습을 정당히 여기는 사람. 잘 보십시오.
이제 지금부터 간첩 신고 센터를 운영할 텐데 이 간첩들을 감독하기 위하여 우리 3천만이 조직돼야 됩니다. 조직돼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북한의 3대 세습을 정당히 여기는지 말하면 바로 이름 써버리세요. 두 번째, 주사파 주체 사상을 신봉하는 사람. 여기도 언론인 중에도 신고하는 사람 많죠? 오늘 바로 체포해야 됩니다. 어디 할 짓이 없어서 북한의 주체 사상을 신봉합니까? 그 사람들은 대한민국에 살 자격이 없습니다. 세 번째,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사람. 자, 이것은 이따가 삼성 장군이 1사단장, 1군단장, 자유통부대 지휘관 황중선 장군님이 나와서 말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걸 주장하는 자, 이거는 간첩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니, 주한미군 철수하고는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어 없어요? 근데 주한미군 철수를 제일 세게 주장하는 놈이 누구예요? 이재명이에요. 이재명. 그런 자가 11시부터 국회에서 지금 당 대표 연설을 한다는 거예요. 다시 제가 말씀드립니다. 저는 경고하는 자의 이율록 같은 선지자 여론만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난 대한민국을 해결할 것입니다. 네 번째, 국가보안법 철폐를 주장하는 사람. 여기 언론들 중에도 국가보안법을 철수를 주장하는 언론들이 있죠. 당신들이 누구의 지시를 받았습니까? 북한의 지시 받았잖아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이봉호 바로 이 개새끼입니다. 북한으로부터 날마다 지시 받았습니다. 다음,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을 주장하는 사람. 자, 낮은 단계 연방제는 곧 적합 통일입니다. 낮은 단계 연방제, 이건 이따 전문가들이 와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북한의 핵무기를 정당히 여기는 사람. 자, 북한의 핵무기 있으면 어때? 통일되면 우리 건데. 맞아요? 맞아요? 김대중이 나쁜 놈은 평양에 갔다 오더니 내가 가보니까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할 의사도 없고 능력도 없고 기술도 없다. 그러므로 한반도에는 영원히 전쟁은 다 끝났다. 그리고 돈을 수십조를 갖다 줬습니다. 이놈이 바로 김대중입니다. 근데 북한이 핵무기 만들어서 안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그 앞에 정부는 또 뭐라 그러냐,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어서도 남한을 향하여는 사용하려고 하지 않는다. 미국적으로 만들었다 떠들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김정은이가 남한에다가 쏘겠다고 직접 선언했습니다. 이게 바로 간첩입니다. 대한민국보다 북한을 더 좋아하는 사람. 가세요. 언론인 여러분들도 평양의 중앙통신으로 가세요. 왜 대한민국의 삶에서 북한을 왜 더 좋아하냐고요. 가시라고요. 용서 안 합니다. 네. 다음,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비판하지 못하는 사람. 왜 비판 못합니까? 왜 김정일, 김일성, 김정은을 왜 비판 못합니까? 겁먹어서 비판 못하죠. 이거 간첩입니다. 6.25 남친서를 부정하는 자. 아직도 6.25를 우리가 익혔다. 정교조들이 그따위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정교조들은 다 체포해야 됩니다. 체포. 투고 보더니 간첩들이 주인 노릇을 하고 있어요. 다음, 대공 수사기관의 해체를 주장하는 사람. 지금 국정원, 경찰, 검찰 간첩 수사 못하도록 만들어놨습니다.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북한이 지시
미국 책임이라고 주장하는 사람. 이거는요 말할 가치도 없습니다. 전문가들이 설명하겠습니다. 다음 우리 민족끼리 민족 공존을 주장하는 사람. 우리 민족끼리 그거는 흥선 대원군이 이미 다 해본 겁니다. 그래서 나라를 일본한테 뺏긴 겁니다. 이 바닥에 와서 우리 민족끼리라고요. 전 세계에서 우리 민족끼리라는 말을 쓰는 나라는 북한 하나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가 다 글로벌 되어 있는데 무슨 우리 민족끼리입니까? 그러니까 북한이 2,500만 동포들은 외국에 여행도 안 하고 못 가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것이? 국민이 아닌 인민, 민중을 사용하는 사람. 말의 용어를 잘 보십시오. 국민이란 말을 쓰지 않고 사람이 먼저다. 누구요? 간첩입니다. 간첩. 북한 용어를 대한민국에 쓰는 사람은 간첩입니다. 사람이 먼저다를 주장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즉시로 간첩으로 단정하고 신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3,500 자유마을에 간첩 체포조를 우리가 조직을 했습니다. 즉시로 와서 체포합니다. 왜? 대한민국의 공권력이 무너졌기 때문에. 아니 이율목이가 10만 전쟁을 준비하세요. 아니면 나라한테 일본한테 나라가 먹힙니다. 그때의 조정에서 이 멍청한 고종이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떠들어요? 왕이야, 절대로 일본 놈들은 우리를 넣을 힘이 없는 줄 알아옵나이다. 수염 3개 달린 분들이 발발발 떨고 멍청한 그 왕이 말이에요. 그렇지. 일본 놈들이 오면 대나무를 깎아가지고 죽창을 만들어서 부산 앞바다 여수 앞바다에서 콕 찌르면 일본 놈들은 바다 밑으로 쏙 내려갑니다. 멍청한 조선왕이 그렇지. 무슨 놈 대나무를 깎아가지고 조국이가 뭐라고 죽창단을 부른다고? 얘라 이 개자식들아. 그렇게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북한에다 갖다 박치고 싶으면 니들이 그냥 가 북한으로. 그래서 우리는 강화문 운동을 통하여 국가를 5년 생명을 연장시킨 것으로 우리는 끝낼 수 없고 반드시 오늘부로 자유화를 중심하여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자, 대한민국 헌법을 인정하는 자 3천만 명을 조직하여 대한민국을 제3의 두 번째 가는 G2 국가로 만들어 봅시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 중에 하자가 있거나 궁금하거나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는 사람들은 질문해 주십시오. 언론사들께서. 자, 그 목사님 틀렸습니다. 질문 한번 해주십시오. 질문 없어요? 근데 내 기자회견은 특징이 하나 있어요. 뭐냐? 질문이 별로 없어요. 보통 정치가들이요 그냥 기자회견하고 막 기자들이 손을 들고 난리인데 그럼 내가 한번 생각해봤어요. 왜 내 기자회견하는 데는 왜 질문을 안 할까? 하고 설명을 잘하니까. 그래도 할 것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질문해보세요. 일어나서 부탁 다 좋아요. 뭔 말인지 마이크 갖다 드려요. 지금 청소하면서 또 지하철에서나 이런 데서 피켓을 들고 오염수를 가지고 많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많이 속고 있어요. 그렇지. 그런데 이거를 피켓이나 이거 플래카드를 만들어서 과학적인 어떤 근거를 가지고 홍보를 우리도 해야지 국민들이 깨어날 것 같습니다. 심각합니다. 심각해요. 성명을 받다 보면 다 넘어가요. 이거는 제2의 광역별입니다. 제2의 광역별. 그러니까 국민들
MBC 여기 MBC 기사 보셨나요? PD 수첩 보셨나요? 아니 그렇게 광우병 걸려서 죽었다고 했으면 아닌 것으로 증명됐으면 사과 방송이라도 해야 된다. 지금 이게 제2의 광우병이에요. 이제 할 것 없어요. 바로 또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한다. 이걸 가지고 선전하는 사람들은 그냥 체포해야 돼. 체포. 네. 이 사람들은 제2의 광우병의 주동자들이기 때문에. 다음 질문 있습니다. 네, 표현뉴스 네. 경영대입니다. 애국운동을 통해서 나라를 살리고자 하는 목사님의 그 노력에 경의를 표하고요. 때로는 합류는 못하지만은 뒤에서 응원하는 사람들이 합류되어 생각합니다. 아까 목사님께서 우리 사회에 정치하는 정치인들이나 지식인들 그리고 종교단체가 여기에 무감각하다는 표현을 이렇게 쓰다시피 하셨는데 그러면 국민들은 그 사실을 잘 모릅니다. 목사님 잘 아시려 생각되지만 그 이유가 그 정치가들은 방금 설명해서 저희가 이해는 좀 됐습니다만은 지식가들이나 종교단체가 왜 나서지 못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이 시간 한 번 더 조금 간단한 설명을 해주시면 아마 우리가 이야기하고 사람들한테 전달하기 좀 쉬울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더불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보다가 우리가 하나가 좀 부족한 게 있어요. 뭐냐? 첫째, 거짓말을 잘해요. 미안하지만 세계 1등이에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거짓말하는데 세계 1등이에요. 자기가 거짓말을 하니까 또 거짓말에 속는데 세계 1등이에요. 이래서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은 거짓말에 잘 안 속아요. 거짓말 하는 사람은 거짓말에 잘 속아요. 그래서 지금 국민들이 다 거짓말에 속는 선수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민 개몽운동을 하고 8월 15일까지 3천만 명을 조직하여 새로운 대한민국의 역사에 변곡점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번 돌아오는 8월 15일은 3천만 명이 조직되어서 제2의 건국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유통일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들 여러분, 하실 수 있겠어요? 8월 15일까지 3천만 조직해서 1919년 3월 1일 독립운동, 1948년 8월 15일 건국 선포, 이와 같은 대역사의 전환점을 만들기를 동의하시는 두 손 들고 만세. 저는 확신합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네, 마이크 갖다 드리겠습니다. 네, 박은경 TV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있는데 그러면은 안 되고요. 후쿠시마 오염수랑 우리까지 그러면 안 되고요. 일본은 0.06g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은 0.6g을 버리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이 6g을 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중국이 일본의 100배예요. 또 그래도 같이 일본을 말하면 안 되고 중국이 일본의 100배를 버리는 중국을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일본 소리가 쏙 들어갑니다. 네, 설명드리자면 일본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는 동해 쪽으로, 우리 쪽으로, 동해 쪽으로 있는 게 아니라 저 태평양을 향해 있습니다. 중국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는 다 황해, 서해, 우리 쪽을 향해 있어요. 거기서 날마다 뿜어대는 그 수치를 재보니까 일본에 지금 방류를 했다 할지라도 방류한 걸 기정사실화 한 걸 표현해서 중국이 현재 방출하는 게 10배가 넘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중국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 해도 안 해요? 이재명이가 중국 대사 만나서 다니는 거
거 봤어요? 그래, 이것은 원자력 오염수가 많은 것이 아니고 내가 평안하고 또 권기현 기자님하고 3시간을 내가 인터뷰를 했는데 목사님은 바닷물을 일본에 방류한 뒤에 바닷물을 벗어주면 마실 수 있겠습니다. 가져와! 내가 먼저 마셔줄게. 왜? 그 물이 오려면 5년 뒤에 오거든. 내가 가져가 그랬어요. 실제로 내가 국민들한테 시도를 보이겠습니다. 내가 이 부산 앞바다에 물 퍼가지고 와서 내가 꿀꺽꿀꺽 한 병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소리? 더 이상 국민들이 사기를 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언급한 자, 저는 마지막으로 한마디 결론되고 내려가고 전문가들이 와서 설명하실 텐데 황준선 스리스타 별 3개입니다. 왜 주한미군이 한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2의 광부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가? 주한미군의 한계점이 어딘가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8월 15일까지 3천만 조직할 수 있겠어요? 네. 있어요? 네. 언론인 여러분들도 많이 도와주십니다. 나는 문제 제기를 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는 선제로 나는 남고 싶습니다. 그러나 제 자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대한민국을 살려내는데 내 위한 생명을 바치고 합니다. 저는 이승만의 구호를 외치고 내려가고 정정하게 말씀을 이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주먹 한번 다 떼어줍니다. 자,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 감사합니다. 한마디 폭로하는 주한미군이 있는데 왜 자꾸 정범역사가 저렇게 겁을 주고 말이야. 주한미군이 다 지켜줄 텐데 근데 왜 자꾸 거짓말을 한다고 정범목사가 여기 있겠어. 광주 사태 일어났을 때 주한미군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근데 왜 주한미군이 광주 사태 계획 왜 안 했어요? 그래서 이 앞으로 가면 되는 여러분, 우리 한미 동맹의 포로로서 주한미군이 약 70년 동안 나라를 주변하고 지키고 있습니다. 세계 상위 규모입니다. 우리나라 5천년 역사에 전쟁 없이 70년을 지난 것은 흔히 처음입니다. 우리 국군이 80년대 이후에 미군들에게서도 배우고 우리 자체 전력 강화를 해서 우리 국군의 전투력도 켜졌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지금은 사실은 핵 무기가 사용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에서 재래식 전쟁은 뭐 일어날 수도 없고 북한이 다시 6.25 때처럼 남침을 할 가능성도 극히 적고 전쟁이 일어나면은 우리가 무조건 이깁니다. 오래 끌지도 않습니다. 그만큼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미군이 같이 있다면은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확률도 더 낮아집니다. 전쟁이 일어나도 우리가 피해가 없이 조기에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광주 사태 때 미군이 있었는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날 때에 개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미 연합 작전에 있어서 모든 국제적인 동맹 관계가 그것이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군이 우리가 전시 작전권을 그야말로 명칭 그대로 전시 작전권입니다. 한미 연합 사령관에게 주는 시점은 정규
휴전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위기 상황이 고조돼서 그때 넘어갑니다. 그 이외에 북한의 어떤 특수부대가 들어왔다, 간첩이다, 계엄령이다, 또 5.18 같은 그런 사건 때는 미군이 개입할 수 없습니다. 이게 딱 명확하게 준비된 겁니다. 그러니까 미군은 5.18 사건 때도 그렇고 앞으로도 이런 위기가 상황이 벌어지면 북한이 정면전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미리 경고하고 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미군들의 역할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제는 벌써 5.18 1980년 5.18 때 하고도 벌써 지금 거의 40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경제력도 성장해서 지금 G7 또는 G6 국가라고 합니다. 세계 6, 7위라는 엄청나게 달라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사님께서 왜 미군이 있는데도 저렇게 걱정을 하시는지 여러분 딱 하나입니다. 1975년에 베트남이 멸망할 때 군사력이 세계 4위였습니다. 1973년에 파리 평화협정은 미국의 키신저 국무장관과 올뱅이 파리에서 협정을 했습니다. 이 파리 평화협정은 세계 역사상 가장 완벽한 내용이나 그것을 준수하기 위해서 감독하거나 가장 완벽한 협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게 전쟁을 막지 못했고 나라의 멸망을 막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베트남 쪽에 올맹의 간첩들 그 간첩들이 포섭한 아까 보십시오. 직파 간첩 또는 포섭된 간첩, 고정 간첩 여기 선동에 놀아나는 국민들 요소에 기생하는 간첩들 때문에 싸워보지도 못하고 졌다는 것입니다. 저는 역사를 굉장히 많이 좀 생각하고 학생들한테도 가르쳐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월남이 멸망할 때 인구가 2천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간첩에 놀아난 사람들 신부 성녀들 다 합쳐서 9만 명이 안 됐습니다. 9만 명. 그러면 10만 명으로 치더라도 2천만 명에 10만 명이면 몇 프로입니까? 0.5%입니다. 5%도 아니고 0.5% 때문에 베트남이 망하고 공산화가 됩니다. 지금 우리 목사님들과 우리 한국 교회가 여러분 우리의 주적은 여러분 공산주의는 기독교의 적입니다. 여러분 성경 구약 성경 보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셔서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까지 모든 이방 민족들이 대적할 때에 철저하게 응징하셨습니다. 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철저하게 하셨습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짐승까지도 다 죽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민족, 유다 민족은 그들의 신을 섬기거나 하나님을 떠날까봐 싶어서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공산주의가 기독교를 주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공산주의가 확산될 때, 공산주의가 망할 때 가장 방해 요소가 바로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난 문재인 정권의 코로나를 문제해서 교회가 얼마나 핍박을 받았습니까?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종교의 자유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우리 목사님 감옥도 가셨어요. 목사님뿐만 아닙니다. 여기 광화문 세력 중에 귀한 분들이 전부 재판을 하고 있고 감옥도 가고
목사님이 염려하고 저희들이 염려하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에 75년도, 73년도에 베트남에서 있었던 0.5%의 간첩들, 그 세력들과 종북, 북한의 지령을 받는 간첩들입니다. 친구, 여러분, 우리가 북한의 인민들, 북한의 우리 동포들에게 대해서는 우리가 도와주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김정은이 밑에서 됩니까? 안 됩니다. 김정은 체제가 무너져야 우리 동포들을 구해낼 수 있는 겁니다. 북한 동포들을 생각하지 않고 김정은 체제를 유지시키는 이런 기독교 세력 정말 빼게 해요. 그러니까 이런 종북, 친북 외에 반미,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의 많은 개인적이나 단체로부터 한국을 은혜를 모르는 백성이다, 국민들이다, 이렇게 평가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전 세계에서 반미 시위 우리나라처럼 하는 데는 없습니다. 일본도 가끔 시위합니다. 그런데 일본은요, 플래카드 하나 들고 인원도 많이 안 모입니다. 절대 우리처럼 마이크 대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신목 시위합니다.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미국들이 많이 주둔합니다. 여러분 우리 광화문에 나와보십시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내가 미국의 정치 지도자라면, 예? 트럼프한테 굉장히 위험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대사들이 동맹이, 특히 동맹국가에서, 동맹국가 아니더라도 미국의 대사관들이 나가 있는 곳에서 칼침을 맞은 예는 역사상 한 번뿐입니다. 어디서 했습니까? 우리가 했습니다. 저는 우리 국민들이 정말 이제는 깨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미군들 때문에 우리가 70년 동안 단 한 번도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전쟁을 억제하고 예방했습니다. 여러분, 미군들은 어때서 그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미국이 자기들 이익이 없으면 왜 주둔하느냐? 당연히 이익이 있죠. 왜 이익입니다? 미국이 여기에 26,000여 년 정도를 주둔시키면서 주둔비를 한국하고 분담해서 하지만은, 만약에 여기 전쟁이 일어나면은, 여러분 미국은 자유세계 국가의 선두국가로서, 패권국가로서 전쟁을 막을 겁니다. 그 전쟁을 막는 데 도는 돈이 더 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미국이라는 나라도 혼자서 안보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미국이 동맹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가 52개입니다. 같이 나가야 돼요. 여러분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는 정말 이제 제가 우리 국민들한테 좀 호소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속지 말아야 됩니다. 한 번 속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 세 번 속는 것은 내 책임입니다. 아까 목사님, 우리나라 국민들이 속기도 잘하고 속이기도 잘합니다. 제가 현황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2017년도 전에, 지금도 거의 변합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요, 전 세계에서 가장 사기 뭔지 아시죠? 무고 뭔지 아시죠? 남을 속이는 겁니다. 죄 없는 사람을 무고하는 겁니다. 사기. 이번에 김남국 뭐 이런 거 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일본하고 우리 정치인들이 야당이 그렇게 가는 일본하고 비교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본은 국민수가 우리의 약 2.5배 됩니다. 그런데요, 일본에 무고 사건 기소되는 거, 이거는
혐의가 있다. 검찰에서 구속해서 재판에 넘겨지는 게 10건 내지 20건도 채 안 됩니다. 무려 1000몇백 건입니다. 그냥 단순 비교하면은 뭐 20배 뭐 이렇게 되지만은 인구 비율로 따지면은 우리가 사기는 500배, 무고는 거의 300배. 위정. 여러분 재판에 가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거 고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예수왕국 보건통일은 정말 우리 국민들한테 이런 일들을 잘 개몽해서 국민들이 의식 수준이 떼어져야 여러분 중국, 친북, 반미, 친중 세력 40%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랬으면 목사님이 서명운동에서 같이 국가보안법 여러분들 중에 불편한 분 있습니까? 없겠습니다.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에 우리가 사명감을 가지고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한민수 장관님 연설 잘 들었습니다. 아까 기자회견 중에 아마 질의하신 분이 저에게 곽은경 TV에서 중국하고 대결을 하셨는데 많게는 56배, 65배까지 배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국을 두고 일본을 완전히 이상한 뭐 이런 식으로 선동을 한다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 언론이 대부분 민노총 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진실을 보도하지 않습니다. 여기 계시는 많은 우리 우파의 분들이 국민들에게 진실을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쪽에 질의하신 분은 학자들이나 왜 종교 지도자들이 안 나서냐는데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현실은 다 알고 있지만 앞에 나섰다가 괜히 좌파들의 돌팔매를 받고 비난을 받으면 가족들이나 자식들에게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안 나서는 겁니다. 이런 자들이 더 나쁘지 않겠습니까? 가족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들 다 사랑제일 교회는 아니고 각자의 종교가 있겠지만 이런 현실을 보고 말하지 않는 그런 종교 지도가 있다면 분명히 그분에게 말씀하십시오. 나라가 지금 얼마나 위태로운지를 아시냐고. 자, 지금 현재 민주당이 하고 있는 후쿠시마 이 개방선동은 여러분도 잘 모르겠지만 역사를 쭉 되돌아보면 계속해서 하나씩 벌어져 왔던 겁니다. 길게는 1500 원전부터 라면 우지 사건, 우유 최세포 사건, 그리고 강우병, 세월호, 성주 사드, 이태원, 후쿠시마까지 이제 민노총의 시체파리와 민주당의 후쿠시마 개방선동이 강화문에서 짬뽕이 되면 그날이 폭동이 일어나는 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시고 기독교를 위시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께서는 절대 이런 계단에 속지 마시고 전 국민이 이런 계단에서 벗어나서 진실을 알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면 고맙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 간첩 전부 속상해야 됩니다. 저 1000만 명이 아까 동생한테 3000만 명이 함께해서 반드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로 두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을 정화 목사님 기획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고 우리 이은재 목사님 강무 말씀 듣고 잠시 후 자유발 교육을